안녕하세요. 수산강국 코리아의 김윤아입니다. 수산업이 미래지향적인 혁신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적인 뒷받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촌의 발전과 현안을 논의하는 각종 간담회와 토론회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수산강국 코리아에서는 누구보다 수산업의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분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바로 윤준호 국회의원인데요. 오늘 윤준호 의원과 함께 수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정신없어요. 네. 최근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지난 2018년 6월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새내기 정치인 윤준호 의원. 1년 동안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윤준호 의원은 특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각종 수산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오늘 수산강국코리아에서는 윤준호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 수산강국 코리아의 주인공은 윤준호 국회의원입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예, 저도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전국의 수산인들에게 인사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해운대을 국회의원 윤준호입니다. 현재 우리 수산업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획량 감소라든지 휴업이 증가, 또 인력 부족, 어선의 노후화 등등 많은 현안들이 있지만 정부와 국회에서는 수산인 여러분들과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 이야기를 많이 듣고 수산 정책의 제도적 뒷받침을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사실 의원님의 지역구가 해운대 을이시잖아요. 예. 이게 바다와 인접한 지역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농해 수위를 자발적으로 선택을 하셨단 말이죠. 예. 이 농해 수위를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그 해양 수도를 이렇게 지향하고 있는데 해양에 가게 되는 농해 수위의 상위에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좀 자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가지고 있는 해양 수도로서 국권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에게 좀 심부름 역할을 하고 또 수산 또 해양 쪽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정책적으로 제가 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제가 좀 다리 역할을 하자 네. 자임을 한 경우입니다. 네, 정말 멋진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산강국 코리아에서는 바다모래 채취에 관한 이야기와 함께 날로 악화되고 있는 연근해 어업의 회생 방안,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후화된 어선의 해결책, 음주 운항에 대한 처벌 기준 강화 법률안, 수협 농협조합장 선거운동 범위 확대 법률안 등을 집중적으로 다뤄봅니다.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지난 1년 동안 수산업 관련해서 뭐 정책 토론회나 간담회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해오셨어요. 예. 그만큼 이제 수산업 현안에 관해서 정말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거든요. 특히 이제 수산업인들의 관심사가 요즘에 모래 채취, 바닷모래 채취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저희들은 이제 수산업 쪽에 있다 보니까 바다 모래가 상식적으로 그 모래를 그 건설이 급하다 해가지고 가져왔을 때 어민들이 봤을 때 그 피해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또 그 이전에 그 생태계의 교란이라는 부분 측면에서 보더라도 저는 뭐 좀 굉장히 좀 심각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좀 정부에서 좀 체계적으로 조금 더 조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 생태계 혼란뿐만 아니고 그 교란까지 나타나고 또 연안 침식까지 이어지고 연안 침식 이후에 어민들의 어장들이 피해를 보는 직접적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정부의 이제 적극적인 그 통계를 찾기 위한 노력과 그리고 보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한데 그 정부에서 그 노력을 안 하는 관계로 해가지고 제가 그 현안 질의할 때
또 관심을 촉구하는 내용들 많은 발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또 수산산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연근의 업, 이것에 대해서도 지난 2월에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셨습니다. 네. 이 어선원 감소와 인건비 증가로 인해서 이 채산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연근의 업의 회생을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어떤 뒷받침이 필요할까요? 예, 좀 전에 그 말씀하셨다시피 지금까지 쭉 우리는 이제 100만 톤을 계속 생산이 유지가 되었는데 지난 이제 16년부터 사실 무너졌거든요. 뭐 어선은 감소라든지 또 이 비해가지고 인건비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 또 거기에 또 종사하고 있는 인원들이 연령들이 또 너무 많이 높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균형을 놓쳐 채산성 부분이 이제 악화가 되고 있는 굉장히 안 좋은 이제 케이스에 이제 계속 우리 이제 모습이 빠져버렸는데 이럴 때 이제 사실은 이제 그 해양수산 당국이라든지 저희 이제 어원들 역할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어선원에 관련되는 이제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이죠. 육상 프로그램뿐만 아니고 경영을 안정을 시킬 수 있는 뭐 지속적인 관련된 프로그램을 가동한다든지 생산비 절감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예산 또 제도 개선을 위한 이런 부분이 좀 굉장히 좀 안타깝게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현장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아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네. 뭐 그렇게 지금 제 역할과 정부에 좀 강력하게 이제 촉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다가 정말 활발하게 토론 활동을 해오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노후화된 어선에 대한 토론회도 여섰습니다. 네. 이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어선의 현대화가 필수적이다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금 대형 선박 어선의 노후화 부분들을 바꿔주는 형태들이고 지금 한 92% 정도가 사실은 대형 선박 노후화의 그 실질적인 심각한 내용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노동 강도가 또 굉장히 높고 소득이 낮다 보니까 또 기본 시설이 안 돼 있고 그 젊은 그 업에 관계되는 분들이 종사대 못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속 가능한 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고비용 저효율 노어선을 구조하는 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정말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시기를 놓쳐버리면은 굉장히 향후에는 하고 싶더라도 돈이 있더라도 예산이 있더라도 시기를 놓쳐버리면은 업에 대한 종사자의 희망이 없는 그래서 지금 정부 정책이 현 시기에는 가장 좀 집중돼야 될 것들이 노후화된 대형선박을 빨리 좀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금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또 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위한 법안 발의도 많이 하셨습니다. 이 눈에 띄는 법안이 이 음주 운항에 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자 이런 법안을 발의하셨는데요. 이름이 광안대교법입니다. 아유, 네. 제가 만들었습니다. 네. 그럼 설명 좀 자세하게 해주시죠. 예. 도로에는 윤창호법이다 해가지고 음주운전에 대한 굉장히 그 사회적인 그 시선들이 좀 집중되고 있는데, 네. 근데 바다에는 그것들이 전혀 없더라고요. 부산에서는 대표적인 이제 광안대교에 러시아 선박이 돼가지고 충돌을 벌여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 2달 전에 벌어졌는데, 네.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 가보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왜 심각하냐면은 이 배가 좀 의심스럽다 하면은 미리 그 해양경찰에서 그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되는데 네. 전혀 그런 권한이 없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이건 굉장히 심각하다. 왜냐하면 육지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되면은 굉장히 그 뭐 일부라든지 그 협동 체제가 다 잘 돼가지고 할 수 있는데 바다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그 응급 조치가 하기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고가 벌어지기 전에 좀 해양 경찰에게 단속권을 알코올에 관계되는 그 예방을 할 수 수준의 음주 운항을 못하도록 좀 강화를 해야 된다는 가장 큰 내용들이고 또 처벌 기준들도 0.03% 그 내에 3단계로 나눠서 굉장히 세분화하자. 그래서 음주 측정 권한들도 굉장히 강화하는 그리고 조정하는 그 내용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로 해가지고 선박 직원법을 면회 정지라든지 취소 기준도 굉장히 강화해가지고 혈중 알코올 농가 0.2% 이상이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시키는 그런 제도가 제가 만들고 있는 대표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네, 정말 필요한 법안을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현장에서 해경의 그 간부들과 토론을 해보니까 이런 법이 없다 보니까 의심은 가는데 저 선장이나 기관사가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법적인 규정이 없다 보니까 미리
가가지고 그 조사할 근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자기들은 꼭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경우들을 취합해가지고 실질적인 그 일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는 우리 바다에서 타국의 그 배들이 우리 바다를 돌아가지고 우리 그 안전적 시스템을 이렇게 엉망진창 만드는 거는 꼭 막아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 법을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수협 농협조합장의 선거운동 범위를 대폭 확대하자는 법안도 만드셨어요. 이 불합리한 선거제도의 최종적인 피해자가 조합원들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어떤 법안인지 설명해 주시죠. 주요 내용은 중앙시장뿐만 아니고 조합장 선거에도 예비 후보자 제도를 둔다든지 그래가지고 문자, 인터넷 이 현수막도 게시 가능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선거운동 범위를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불합리한 시선들 조금 더 합법적이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꿀 수 있도록 좀 바꿔보자. 그래서 제가 이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좀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의 의원님의 의정 활동도 지켜보고 기대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이 기대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준호 국회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나라 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열정, 노력을 쏟아온 윤준호 의원. 앞으로도 수산업의 부흥을 위한 다양한 의정 활동을 기대합니다. 오늘은 수요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땀과 눈물, 정성으로 우리 강국이 됐습니다. 수산 강국이 됐는데 저 역할, 법적, 제도적 역할을 열심히 해가지고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제가 가지고 있는 열정을 다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